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139번째 시간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들은 오늘 천간지지의 충에 대해서 때로는 천간의 합이고 지지가 충이거나 때로는 천간의 충이거나 지지가 합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주입니다. 일단 개해년, 개해월, 정사일, 갑진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일단 사주 보면 아주 깔끔하지요. 개해가 연과 월에 있고 정사일에 태어났으면서 갑진시에 태어난 남자분 사주입니다. 일단 사주의 오행의 구성으로 바라보면은 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야겠지요. 근데 꼭 결혼 안 했다, 사주에 없기 때문에 결혼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큰 의미로 따지면은 이 사람 사주에서 보면은 운에서 이렇게 10대 때 물론 결혼하지는 않았겠죠. 20대 때 결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신이라고 하는 대운 자체가 왔기 때문에 이때 결혼을 운에서도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지장간에 사라고 하는 이 지장간 안에 무, 경, 그 다음에 병이 있죠. 그래서 이 지장간 안에 무경병이라고 하는 어떤 지장간 안에 재가 숨어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겠고요. 그 다음에 사주의 틀을 보면은 가장 왕성하게 있는 것이 이렇게 관이 가장 왕성하게 있습니다. 재가 없는 사람이 관이 왕성하게 있다는 의미의 뜻은 제일 먼저는 관의 기지를 먼저 쓰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주에서 관이 뚜렷하게 있고 그것도 이 천간의 편관의 기세가 뚜렷하게 있고 충이 있습니다만은 꼭 충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충이 있다, 때로는 이 사주가 충의 작용이 있겠네, 이런 의미로서 살펴봐야지 충이 좋다 나쁘다, 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좋고 나쁨, 기흉에 대해서는 또 다릅니다만은 좋고 나쁨 이런 것처럼 이렇게 충은 나쁘다라고 꼭 생각하시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처음 바라보면 아까 했듯이 재가 없으니까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먼저 이 얘기를 꺼내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관을 먼저 쓰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관이 있으니 직장을 다니시나 보죠. 이 사주는 관에 대해서 먼저 쓰는데 정화일주가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갑을 용신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천간에 갑을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신이면서 인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관의 기지를 뚜렷하게 쓰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관인상생, 때로는 살인상생, 이런 기질로 판단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먼저 물어보는 거지요. 좋은 직업을 가졌을 것이고 때로는 공직에서 인연을 맺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풀어갔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공직에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은 맞고요. 이제 처음에 개해라고 하는 운을 지나와서 두 번째 개해라고 하는 운을 만나게, 사주에서 월운에서 개해라고 하는 월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운에서 이 사람 올해 40살이니 이 월주에서 이제 일주로 넘어가는 과정의 변화를 겪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운도 기미대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식상대운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근데 올해 이민년의 운이 옵니다. 이민년의 운이 오고 올해 운이 왔다고는 하지만 또 내년에 개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개묘라고 하는 거죠. 내년에 개묘가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를 보면은 경자년, 그 다음에 신축년, 그래서 경자 신축까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경자 신축의 운이 왔으니 이 사람은 결혼에 대한 얘기도 또 여자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운에서 왔으니 그런 얘기를 한번 만나보는 것도 되고, 또 자와 축이라고 하는 거, 그 앞에 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자축의 기세를 뚜렷하게 넘어갖고 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해자축의 기세가 있는데 올해 이민년의 기세를 만나다가 보니 임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일간과 합을 합니다. 그래서 관의 변화, 직업의 변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직업의 변화가 좋게 운연으로 올까요? 나쁘게 운연으로 올까요? 일단 대운에서는 흉하게 옵니다. 왜냐? 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나는 목을 용신으로 쓰고 화를 희신으로 써야 되는데 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지요. 근데다가 용신이라고 하는 갑을 기미가 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합하기 때문에 용신의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쓰는데 어려울 것이다. 올해 인이라고 하는 연이 옵니다마는 이 갑이 미에 묶여서 어려움을 겪어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주의 틀을 바라보면은 해라고 하는 것이 정화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해는 물론 직업입니다마는 귀인입니다. 귀인이 해를 이루고 있는데 귀인은 형충이 되면은 그 작용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귀인이 잘 쓸어 있었을 때는 법쪽에서 인연을 맺을 수도 있는 거지요. 형의 작용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사주는 형은 있습니다만은 사회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관운으로 쓰기는 쓰는데 그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높은 직위라든가 운에서 받쳐주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이 크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었을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뭐 진급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뭐 누구나 다 직장 생활은 마찬가지지요. 진급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빨리 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좀 이제 흔들흔들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어떤 기업체에서 자기랑 같이 좀 일을 해보자고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거와 개라고 하는 운영 오다가 보니 이 정화가 관의 변화를 한번 가지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사주는 관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건 물론 뭐 정부의 관 이런 것도 말하는 게 관입니다만은 기업체도 관이라고 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은 기업체 관보다는 이 사람은 공직의 관입니다. 뭐 조금 더 뭐 속된 말로 하면은 연금이 되셨으면은 그만두십시오라고 얘기하겠는데 아직은 40살이다 보니 연금 받을 때는 아직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지금 퇴직하시는 거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변화의 운이 오기는 왔을 텐데 저는 그 변화의 운을 즐겁게 맞으라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더군다나 인연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사라고 하는 거와 때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또 8월 달에 한번 오지요. 신월이 되면은 가을이 되는 입추가 지나고 나면은 신월이 옵니다. 그러면 형살의 작용까지도 있을 거니 가능하면은 저는 또 그때 올해 계속 변동의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해서 또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실 텐데 뭐 가능하면은 저는 가시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너무 경쟁이 심한 곳에 가서 너무 막 치열하게 붙는다라든가 어떤 형태로도 또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하고는 아무래도 낙하산 개념이다 보니 신설회사가 아닌 다음에는 낙하산 느낌이다 보니 좀 답답하실 겁니다. 충돌도 생기시고요. 또 정인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이 대체로 좀 그렇죠. 좀 편법이라든가 어떻게 이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약합니다. 뭐 안 되면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고 또 어떤 형태로 간에 충이 뚜렷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변화가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던 것 같고요. 또 거기다 좀 덧붙여서 아직 결혼 안 하시는 여자 문제는 어떨까요? 사귀시는 분 없으세요? 그랬더니만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여자가 한 명 생겼는데 민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담당 여직원을 좀 알게 됐다. 그래서 좀 사이가 뭐 불법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좀 사이가 친분이 있었는데 좀 더 어떻게 말하면 그분이 좀 자기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끌어들이듯이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라고 하는 제 고입니다. 금이라고 축과 축이 작년에 신축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금과 신금의 고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올해 굳이 얘기하면은 이민년은 아직 안 됐었을 때, 이민년은 안 됐지만은 신축년이었었을 때 축월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뭐 특별하게 뭐 너무나 진척시킨다라든가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뭐 또 그렇다고 헤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면서 저는 이직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라고 해서 상담을 하면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 사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사주까지는 아직은 아닌데 그냥 막 이분 성향이 그렇게 뭐 사주에 도화도 없고 합도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하고 친근하게 지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하고 만나면 가지기 몇 번 만나고는 했지만은 뭐 속된 말로 진도가 많이 나갔다라든가 관계가 깊다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음이 흔들흔들 하다 보니 또 마침 그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다 보니 어떻게 변동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러 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다음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을해년 신사월 개축일 정사시에 태어난 남자분 사주입니다. 뭐 사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분도 개수가 사화라고 하는 귀인을 가지고 있죠. 재를 귀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를 귀인으로 가지고 있는 남자분 사주. 그래서 저는 개수가 사화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 어떻게 말하면은 재다신약의 특징입니다. 개수가 신금을 쓰고 또 신금 있고 이렇게 점수가 3점밖에 안 되는데 재가 충실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경우는 재다신약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재다신약의 가장 큰 의미는 늘상 얘기하죠. 배우자 인연이 약하고 건강의 인연이 약하며 재물의 인연이 약하고 아버지의 인연도 약합니다. 거기다가 썩 공부의 인연도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수를 용신으로 씁니다. 계일간에서 신금을 용신으로 쓰지요. 근데 신금은 여기도 어떻습니까? 을신충하고 있고 사에 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과 월이 사에 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초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자기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초년에 자기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뭐 좀 어렵게 살았었고 지금 하는 것도 건설 현장에서 이제 현장 파트에서 일을 맡으면서 토목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도로공사라든가 터널 뚫고 이런 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그냥 직장은 잘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풀었습니다. 개축일주가 대체로 편관과 양인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책임감이라든가 어떤 일을 맡았었을 때 잘하는 그런 어떤 파워풀함 이런 거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 대신에 그걸 밀고 가는 힘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었을 때 그걸 돌파하는 힘이 있는 거는 개축일주는 그런 게 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영향들을 바라보다 보니 신약한 사주다가 보니 내 의견을 내뱉고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뭐 그러시군요. 근데 이 사주가 이제 올해 무인대운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인대운이 옵니다. 때로는 무대운이 오죠. 그러다 보니 무계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직업적으로 어디에서는 자기는 이제 여기서 계속 있으려고 하니 처음에 경력이 없었을 때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몇 년 있다가 보니 한 5, 군대 갔다 왔고 한 5, 6년 있었다라고 합니다. 5, 6년 있다가 보니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연차에 비해서 좀 이제 직책도 좀 낮고 월급도 좀 작은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데 한번 변동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디 가게 되면 몇 년차 경력이 쌓이면은 경력직으로 업무하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인대운이다 보니 뭐 그래 일단 직업의 변동은 뭐 선생님이 직업을 얻거나 승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무대운이 왔기 때문에 직업의 변동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더군다나 이민년이지 않습니까? 이민년이다 보니 이민년의 기질은 이 사람한테는 이미 걔한테는 약간의 도움을 주지요. 또 쟤도 살짝 붙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과 사의 능력, 인사의 능력, 인과 사의 능력에다가 신을 한 개 더 붙이면은 요 인까지 붙이다가 보면은 인 자체는 이 사주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주 오행이지요. 목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인사에다가 신까지 오다가 보면은 이 어려움은 올해 변동운을 가지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크게 말하게 되면은 여자가 제일 먼저 문제인데 돈이 제일 먼저 문제인데 글쎄요 뭐 여자분은 사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사귀는 사람은 없는데 워낙 자기 말로는 이제 뜨내기처럼 떠돌이처럼 이렇게 막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한 곳에 정착하고 있지 않다가 보니 여자 사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 쉽게 말하면 자기는 처음에 취직할 때부터 현장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파트로 취직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뭐 내근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뭐 짧으면 뭐 6개월, 8개월, 길면은 2, 3년마다 계속 돌아다니다가 보니 거기서 좀 사귀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죄다신양 얘기를 해주진 않고, 예, 잘하셨습니다. 결혼은 늦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 늦게가 언제일까요? 뭐 35 최소한 이후에 하십시오. 빨리 가는 거는 반대입니다. 인대운을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무가 개를 합하기 때문에 이게 재가 생성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재가 생성이 돼도 그 재는 하늘에 뜬 부재이기 때문에 그 재를 내가 먹게 되면 탈이 생깁니다. 물론 35대는 정축대운에도 충이 한번 오지요. 그래서 충이 와서 정계충하기 때문에 또 여자의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34세 전에 여자 인연을 안 맺으면 되지요. 그래서 35세 때부터 여자 인연이 늦어지게 되니까 선생님한테는 좋은 인연이니 35세 이후에 다가오는 여자들을 천천히 결혼하셔서 생각하셔서 한 40 넘어가서 35세 이후에 만나서 40세 넘어가서 저 40세 즈음에 결혼을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풀어갔던 그런 사주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뭐 가깝게 사귀는 뭐 연애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사귀는 거는 괜찮기는 하는데, 나이가 아직도 남자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또 자기가 아까 했듯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 안정이 안 됐다가 보니, 그래서 뭐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여자는 좀 천천히 하시고, 뭐 단지 사귄다 뭐 연애 느낌으로 사귀는 거는 괜찮으니 여자는 사귀십시오. 스카우트 저희가 왔다라고 하시면은 잘 생각해 보시고 올해와 내년에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썩 권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그 직장에서 뭐 어떻게 변동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뭐 이게 올해 이민, 계묘, 내년 지나고는 갑진, 그 다음에 을사, 병호, 정미, 뭐 무진, 무신, 기후 이렇게까지 계속 흘러가다가 보면은 이 사람한테는 거기에서 좀 성장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직장을 변동을 한번 가지는 것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A라는 직책이었는데 B라는 직책으로 옮겨갈 때는 뭐 앞으로 수년 동안은 없지만은 그나마 올해와 내년은 조금의 도움이 있으니 그래도 잘 생각해서 한 변동 한번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상세하게는 아닙니다만은 상담을 해줬던 그런 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을해년 기묘월 정묘일 계묘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여자분 사주 어떤가요? 묘라고 하는 거, 물론 또 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여자분도 재밌습니다. 일단 묘라고 하는 것과 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귀인이지요. 정한테는 해유가 귀인이기는 합니다. 근데 해유가 귀인이라고 하는 거는 형충이 없어야 되죠. 근데 이 사주는 충하고 있습니다. 묘유충, 묘유충. 그래서 아직은 뭐 배우자를 결혼을 할 때라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냥 이분은 남친을 사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여자분이 정화한때 묘화는 물론 뭐 정묘일주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정화한때 묘는 일종의 나체도화살 작용도 좀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월지하고 시지하고 이렇게 묘가 있습니다. 애교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해묘라고 하는, 해와 묘라고 하는 묘의 작용도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해묘작용도 뚜렷하게 보이고 여기도 해묘작용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 여자분은 애교가 좀 있고요. 사람한테 사근사근하고 잘 사귀고 어떤 액션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응, 리액션 이런 거 좋지요. 그래서 올해 남자 인연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인연을 만났다. 그래서 아우 좋으시네요. 뭐 좋은 남자 인연입니다 라고 얘기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결혼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왜냐, 해라고 하는 좋은 남자의 인연은 이제 천을기운의 해를 처음에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천을기운의 해가 대운에서도 충하고 있는 거고요. 신사대운에서 충하고 있고요. 사라고 하는 기세가 이걸 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렇게 썩 좋은 인연이다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배우자 자리를 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귀는 건 좋습니다. 근데 결혼의 인연은 올해 이미 왔습니다만은, 내년에 개가 왔습니다만은, 임계가 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뚜렷하게 있을 것입니다만은, 또 이 뒤에 30대 임이라고 하는 거, 40대 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지요. 그러다가 보니 임계가 계속 오니, 그래서 지금은 결혼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른을 넘어하시고요. 아마 남자분은 좀 사귄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30살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뭐 저는 그 남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좀 결혼은 최소한 30 넘어가서 천천히 여유 있게 하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사주. 아가씨가 아주 밝고 명랑하고, 그래서 묘도와 유도와 이런 거의 작용들을 아주 뚜렷하게 봤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심하십시오. 아이가 항상 옆에 붙어 있으니까 조심하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던. 왜냐 그러면은 이제 도화살의 작용이 많은데 이제 식상이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일간과. 그러다가 보니 그 작용의 영향이 뚜렷하게 오거든요. 순간 훅, 때로는 마음의 어떤 분위기의 때에 따라서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해줬던 그런 사주였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이 사주 보겠습니다. 병자년, 신묘월, 을축일, 이모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보면은 천간의 합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천간의 충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지에 형의 기세가 있고요. 지지에 형 있죠. 그 다음에 물론 좀 멉니다만은 좌우라고 하는 충도 있습니다. 축오 원진도 붙어 있고요. 그래서 사주가 좀 복잡다단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면 이건 대표적인 걸록격 중에 하나지요. 걸록격입니다. 걸록격의 가장 특징, 재관이 있어야 된다. 재관이 없으면 노다공소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재와 관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을목은 신금이 싫지요. 신금에 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은 신금이 싫어서 자기가 꽃인데 칼로 베이기 때문에 신금이 싫습니다. 근데 병화가 옆에서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합과 충이 같이 있다. 또 을목한테 자수는 천을귀인입니다. 인수가 자수다 보니 공부의 인연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했듯이 천을귀인은 형충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형을 하고 있다가 보니 그렇게 공부의 인연은 없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걸록의 재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형도 가지고 있고 합충이 있다가 보니 이 아가씨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치위생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위생과를 가서 그래 과는 잘 선택하셨네요. 그 치위생과 일을 하시면서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변동 가지시지 마시고 일을 계속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또 거기다 좀 덧붙여서 사업도 안 됩니다. 걸록의 재관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경우는 알뜰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 제가 충실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좀 어려우니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줬던, 또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충하고 합하고 있다가 보니 남자친구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좀 가정이 아마 부모님이 조금 따로 사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뭐 그거는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요즘에 특히 뭐 이혼하고 이 문제는 크게 따질 일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궁합을 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궁합을 보면서 쭉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 아가씨가 아까 그랬듯이 걸록의 재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똘똘합니다. 또 그 다음에 공부에 인연이 없다, 공부를 잘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멍청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수를 천간에 띄우고 있고 정인을 임수로서 천간에 띄우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라고 제가 늘상 얘기했죠. 공부를 잘한다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해도가 빠르고 뭘 캐치하는데 순간순간 캐치하는 능력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한테 결혼은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줬던, 그래서 합과 충이 있다가 보니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사귀고 사람한테 잘 대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잘대함,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가끔 한 번씩 충하는 작용들 때문에 욱하는 기질이 나옵니다. 사주도 아주 심각한 사주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줬던 그런 사주였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이 사주도 병자년, 신묘월, 을축일, 갑신시에 태어난 남자분 사주입니다. 아까 앞에 있는 사주하고 이 사주하고 날짜까지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시가 다르죠. 아가씨는 12시고 이번엔 이제 신시입니다. 오시와 신시의 차이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의 이제 또 성별도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이죠. 그래서 기질은 똑같습니다. 을시 병신합의 을신충의
자묘형의 기세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도 똑같이 인수가 귀인이기는 합니다만은 자묘형의 기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이 재밌는 거는 임진대운에 신이 오지요? 진이 옵니다. 신자진 수국의 기세가 이루고요. 신자진 수국의 기세가 이루고 또 계사년의 대운이 옵니다. 또 사라고 하는 작용도 봐야 되는 거지요. 또 이분도 직업적으로는 이분은 군인입니다. 형의 기질 합충이 있다가 보니 물론 장교는 아닙니다. 군인이긴 하지만은 장교는 아닙니다. 부사관으로서 작용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직업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탱크가 많이 많은데 이분도 그런 어떤 중장비를 만지는 그런 어떤 직업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격도 아주 듬직하고 체격도 큼직했습니다. 뭐 개그처럼 얘기하면은 뭐 탱크 포탄 들고 나르고 이런 게 아주 편하겠죠. 체격이 있어서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부사관 생활 아직은 뭐 하사되고 이런 거는 중사까지 진급을 5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아직은 때가 아니긴 한데 자기는 계속 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뭐 최소한 상사가 되면은 제일 좋은데 지금은 이제 장기 복무부터 먼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왔던 사람. 그래서 언제가 그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인년, 계묘년, 임계는 이 사람한테 좋은 운은 아니지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갑진년, 그 다음에 또 을사, 병호, 정미. 이 사람은 상관과 편관을 용신으로 써야 됩니다. 걸록은 재관이 제일 우선이네. 이 사람은 관을 용신으로 쓰는 거는 맞지요. 그래서 편관의 작용을 뚜렷하게 했는데 그 편관도 잘 쓰고 있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 따지면은. 근데 편관은 상관이 있어야 살인상생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화의 기세를 바라봐야 됩니다. 을사, 병호, 정미 이런 기세까지 보게 되면은 이 사람도 올해 27, 28, 29, 30, 30, 2025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30대에 자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부사관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자기가 30살 때 되면은 중사가 될 것 같아. 진급에 이제 그때 케이스인데 물론 뭐 그때 당장 잘 되고 안 되고라기보다는 지금부터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시면은 충분히 운에서 받쳐주니 그때 꼭 되십시오라고 얘기해줬던. 근데 재밌는 거는 앞에 있는 사주와 이 사주의 차이점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이점들이 대운의 영향이 다르죠. 일단 임진과 계사, 갑오 이렇게 흘러가는데 앞에 걸 보면은 앞에 거는 경인, 기축, 무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인수와 관과 겁재, 그 다음에 재의 기질로 올라가고요. 재와 인수의 기질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인수와 편재, 때로는 인수와 때로는 상관 이렇게 운의 작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 부모의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은 뭐 이혼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다시는 이제 부모님이 조금 떨어져 사는 그것도 아버님이 아마 직업적으로 특성 때문에 조금 떨어져 사시면서 자연히 그 운을 피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기질은 비슷하더라. 아까 그런 어떤 칼을 휘두르는 일, 어떤 뭐 기계를 만지거나 때로는 뭐 손으로 뭐 만들거나 그건 전부 다 상관의 작용들이죠. 형의 작용이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는 일, 때로는 편관의 작용으로서 그런 유의 직업들을 가지고 하는 건 뚜렷하게 있고요. 둘 다 지금 이제 재와 관의 영향들을 보고 있다. 지금 이 남자분은 아직은 뭐 결혼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뭐 사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결혼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귄다 정도까지만 얘기하길래 궁합을 보실랍니까? 그랬더니만 아니요, 아직은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장기 복무가 되면은 그때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주를 풀어서 쭉 설명을 해줬던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오늘 이제 천간지지 합충에 대해서 조금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공부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